가끔 그런 날이 있다. 초여름 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아지랑이가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숨이 막히고 어지럼증이 느껴지는 그런 날. 머리 위로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고 무릎이 자꾸만 꺾여 다리가 휘청거리는 그런 날이. 그날도 그랬다. 수업이 일찍 끝나고 친구들과 지하철역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다. 지하철역 앞의 도로는 꽤 넓고 역 앞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횡단보도는 상당히 넓었다. 내가 서 있는 쪽과 반대편 쪽에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로 가득했다.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얘기를 주고받으며 웃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은 반대편으로 향했다. 시선이 멈춘 곳, 그 애가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2년 만인가? 그대로다. 한눈에 알겠어. 신호가 바뀌고 걸음을 내딛는데 늪속에 빠진 것처럼 발이 계속 빠지는 것 같다. 자꾸 무릎이 꺾이는 기분이다. 눈이 마주치지 않기를. 제발 나를 알아보지 않기를. 친구들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대충대꾸하며 시선을 옮긴다. 쳐다보면 안 돼. 눈이 마주칠지도 몰라. 못 본 척 사람들 사이로 그 애를 지나쳤다. 휘청대는 다리로 몇 걸음 더 걷다가 슬쩍 돌아봤다. 옆에 친구와 해맑게 웃고 있는 너. 그런 너의 햇살 같은 미소가 왜 나는 이다지도 아플까? 그의 은경이가 전학 온 건 6학년 여름에 초입에 들어설 때쯤이었다. 은경이는 키도 크고 단정해 보였다. 무엇보다 한여름 햇살처럼 환하게 잘 웃는 아이였다. 공부도 제법 잘했고 성격도 활달해서 전학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아이들과 어우러졌다. 그런 은경이와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은경이네 집과 우리 집이 같은 골목 안에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학교가 끝나면 은경이네 놀러 갔다. 은경이네 엄마도 일을 나가시는지 집에 안 계시는 날이 많았다. 우리는 수다를 떨며 라면을 먹기도 하고 좁은 부엌에서 라면 냄비를 닦다가 물장난을 치며 깔깔대기도 했다. 집 앞 화단에서 뜯어온 봉숭아 꽃으로 손톱에 물을 들이기도 했는데 그 봉숭아 물이 사라지면 뜨끈한 방바닥에 담요를 덮고 앉아 은경이네 엄마의 매니큐어를 가져다가 서로의 손톱에 발라주었다. 하루는 은경이가 계란팩을 하자며 노른자를 분리해서 흰자만 그릇에 담아왔다. 계란 흰자를 서로의 얼굴에 바르자 얼굴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었다. 오, 이래서 피부가 좋아지나 보다 싶었는데 얼마 안 지나 당기는 느낌이 더 강해졌다. 야, 이거 맞아? 하는 표정으로 은경이를 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웃음이 터졌다. 야, 웃지 마. 주름 생겨. 네가 웃으니까 더 웃기잖아. 안 되겠다. 얼른 세수하자. 한참을 배를 잡고 웃다가 참다가 우리는 눈가에 입가에 자잘한 주름을 한두 개 만들고 세수를 했다. 은경이와는 뭘 해도 즐거웠다. 서로 잘 웃었고 많은 부분이 잘 통했다. 나는 은경이가 너무 좋았다. 은경이와 같은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반이 달랐다. 중학교에 가면서 은경이와의 사이가 차츰 벌어졌는데 내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한 것도 은경이와 자연스럽게 멀어진 이유 중 하나였다. 서로에 반해서 각자 친구를 사귀었고 복도를 지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다. 중학교 3년이 지나고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도록 은경이와는 한 번도 같은 반이 된 적이 없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같은 반이 되었다. 은경이와 나는 이제야 같은 반이 되었다고 좋아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고 언제 서로 소원했냐는 듯 단짝이 되었다. 짝이 되어 같이 앉고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화장실에 갔다.
어느 지루했던 윤리 시간에 선생님이 낭랑공주와 평강공주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꿔 말했는데 그래서인지 아무도 눈치채는 아이들이 없었다. 선생님조차 모르는 것 같았다. 내가 은경이한테 속닥거리며 얘기했고 은경이와 나는 앞자리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대다가 선생님께 머리를 쥐어박혔다.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서 결국엔 교실 밖으로 쫓겨났다. 허리가 끊어지게 웃어서인지 우리 둘만의 작은 비밀을 공유해서인지 수업 시간에 복도에 서 있는 게 그렇게 창피하지만도 않았다. 다시 은경이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같이 웃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았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느 때와 같이 교실로 들어서며 은경이에게 인사를 했다. 은경이는 인사를 못 들었는지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다시 손을 들어 은경이를 불렀지만 은경이는 일어나서 나를 그냥 지나쳤다. 무슨 일이지? 수업이 시작되고 가볍게 은경이에게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없다. 그렇게 시작되었다. 은경이는 나를 없는 사람처럼 여겼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를 들을 수가 없었다. 은경이는 바로 옆에 나를 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 앞뒤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장난을 치고 웃고 있었다. 그 따사로운 햇살 같은 얼굴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일이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내 존재를 거부하는 건 은경이 하나인데 나는 반의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없었다. 은경이는 누구와도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데 그럴수록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왜지? 은경이가 왜 그럴까? 내가 뭘 실수했을까? 이유를 알지 못하고 혼자만의 추측과 망상으로 나의 실수를 찾으려고 했다. 내가 말실수를 했나? 1학년 때 친구들과 사이좋게 얘기하는 걸 봐서 그럴까? 설마 그러려고? 그럼 뭔데? 나는 끝도 없이 쪼그라들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름방학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차라리 얼른 방학이 되었으면. 방학이 시작되었지만 편하지 않았다. 이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은경이와 나 사이에 놓인 엉킨 실타래를 풀고 싶었다. 은경이에게 묻고 싶어서 전화기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은경이가 나를 향해 세운 높디 높은 벽은 나를 바짝 졸아붙게 했고 다시 수화기를 놓게 했다. 방학이 끝나갈수록 나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다. 개학을 며칠 앞두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은경이에게 편지를 썼다. 은경아, 서운한 게 있다면 얘기해줘. 다시 너와 잘 지내고 싶어. 정말? 정말 다시 은경이와 잘 지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아팠는데 다시 잘 지낼 수 있어? 슬그머니 들려오는 마음속 목소리를 무시했다. 우선 은경이가 왜 그런지 알고 싶었고 방학 전과 같은 상황 속에 다시 나를 두기 싫었다. 계약 후 망설이고 망설인 끝에 은경이에게 편지를 전달했다. 별일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잘 지내자. 라고 말하는 은경이. 그 순간 나는 망연자실했다. 차라리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해주지. 나한테 뭔가 서운했던, 화가 났던 그 이유라도 안다면 어떤 변명이든 대답이든 대꾸라도 해볼 텐데 너는 그마저도 기회를 안 주는구나. 우리는 이제 잘 지낼 수 없었다. 2학기가 되어 나는 은경이와 따로 앉았고 은경이에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쉬는 시간엔 엎드려 잤고 점심은 다른 반에 가서 먹었다. 반에 누군가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한 건 학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다. 횡단보도에서 은경이를 스쳐 지나간 날 나는 알았다. 은경이의 그 한여름 햇살 같은 미소를 다시 보았을 때 나는 알았다.
은경이에게 대인 상처를 그냥 덮어놓았을 뿐 하나도 아물지 않았음을, 여전히 쓰라리고 화끈거리고 있음을. 그때의 나는 은경이와의 일을 혼자 고민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고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조용히 덮어놓았다. 혹시라도 들킬까봐 아주 두껍게 덮어놓고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냥 없었던 것처럼 모르는 척했다. 왜? 나는 왜 은경이에게 받은 상처를 그냥 덮어두었을까? 은경이를 다시 마주쳤던 나이에 갑절도 더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은경이로 인해 아팠던 시간과 별개로 나는 은경이와의 시간을 사랑했고 오래도록 추억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 어린 시절 영화처럼 장면마다 내 안에 남아있다. 은경이와 함께 있다 보면 스스럼 없이 웃는 나를 발견하게 되고 항상 일이 바빠 엄마가 곁에 없던 시간을 위로받았던 것 같다. 마음속 허전한 공간을 은경이와 채울 수 있었기에 아팠던 시간이 있었어도 은경이와의 추억을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 같다. 한때는 멀어져가는 은경이를 붙잡고 왜 그랬냐고,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냐고 따져 묻고 싶을 때도 있었다. 네가 아무리 사과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따사로운 햇살 같았던 은경이었어도 자신 앞에 놓였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엔 미숙한 시절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은경이었지만 그 또한 어린 나이였기에 어떤 것으로부터든 자신을 보호하기에 더 급급한 시절이지 않았을까 짐작도 해본다. 나 역시 은경이를 선명하게 대하지 못한 채 멀어져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우린 둘 다 어리고 미숙했다. 우연이라도 다시 은경이를 마주쳐서 그때의 일을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내가 그때 많이 아팠었다고, 너와 멀어진 이유를 알 수 없어 힘들고 괴로웠었다고 담담하게 얘기해주고 싶다. 그럼에도 너를 많이 좋아했었다고. 너와 함께했던 순간들은 작은 손톱 위에 내려앉은 선명한 봉숭아 꽃물처럼 소중했었다고 전해주고 싶다. 그러고 나면 나도 은경이에게 웃어줄 수 있을 것 같다. 햇살처럼 환하게.